지금부터 가만히 있어요. 아직 화면 돌아가요. 그가 제 손목을 살짝 붙잡고 그렇게 속삭였어요. 영정 앞 검은 리본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더라고요. 사람들 숨죽이는 소리가 귀를 긁었고 시어머니가 제게 달려와 낮게 으르렁거려요. 미쳤니? 내가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제 입꼬리가 근질근질해 올라갔어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웃었어요.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요. 왜냐고요? 영정 사진 속 왼쪽 뺨의 점이 반대였거든요. 타이 매듭도 반대로 묶여 있었고요. 부의금 봉투에 적힌 이름들, 필압과 회계 습관이 전부 한 사람 손이었어요. 죽음은 조용해야 하는데 이 장례식은 살아있는 자가 버린 연극 같았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박태민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기 어렵죠. 하지만 저는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지금부터 전부 말씀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마지막에 제가 왜 용서를 택했는지 그리고 제가 누구를 붙잡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누구냐면요. 저는 윤서진 47살이에요. 제과 공방을 했었어요. 오븐에서 버터 냄새가 올라오면 저는 세상이 다시 빚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끝으로 생계를 버무렸고 숫자와 글씨의 습관을 보는 눈이 예민했어요. 사람은 글씨에도 숨을 쉬더라고요. 획이 눌리는 방향, 마지막 점을 찍는 속도, 그런 것들이 마음의 흔들림을 말해줬어요. 그 재주가 저를 장례식장에서 웃게 만들었어요. 아이러니죠. 전 남편 박태민은 49이었어요. 겉으론 사업가였고 속으론 빚과 사기에 기름칠을 했어요. 잘난 척과 가난이 한 집에 살면 폭언이 태어나더라고요. 그는 자주 말했어요. 내가 기억을 늘 잘못해. 내가 웃으면 세상이 울어. 저는 그렇게 묶여 살았어요. 저는 틀린 사람처럼 조용히 살았어요. 그러다 결국 이혼했어요. 그가 떠나고 제 공방에 햇빛이 다시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 남편이 죽었다고요. 교통사고라고요. 시신은 손상돼서 얼굴 확인이 어렵다고요. 화장 일정이 빠르다고요. 저는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검은 국화 냄새와 소독약 냄새 사이에서 숨이 막혔어요. 영정을 첫눈에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 사진은 분명 그였는데 거울 뒤집힌 사람 같았어요. 타이 매듭의 방향이 반대로 감겨 있었고 왼뺨에 있던 작은 점이 오른쪽으로 옮겨가 있었어요. 사진을 뒤집어 인쇄하면 그렇게 돼요. 보통 영정은 그런 실수를 안 하거든요. 또 하나, 부의금 명부에 적힌 글씨들. 이름은 다 다른데 획이 끝날 때 가볍게 들리는 습관이 똑같았어요. 저는 봉투를 한 장씩 만졌어요. 겉은 다른데 잡는 압력이 같은 사람의 손 힘이었어요. 땀이 식은 사람의 손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어요. 장례 지도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름은 장혜진, 45이라 했어요. 낮은 목소리였는데 묘하게 조용했어요. 영정 사진 뒤틀렸어요. 그 말에 저는 놀라 눈을 들었어요. 알아요? 사망진단서, 병원 코드도 이상해요. 같은 구역에서 최근 비슷한 건이 반복됐어요. 조용히 여기선 울지 말아요. 진실은 금방 새기 바래요. 우리가 붙잡아야 해요. 그는 그런 말을 현재형으로 툭툭 던졌어요. 저는 그가 낯선데 낯설지가 않았어요. 누군가 제 편에 서서 문장을 현재로 말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살을 붙였어요. 시어머니 오기라는 제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칼날을 숨기지 않았어요. 여기서 웃으면 내 업보가 늘어. 내가 우리 집 길을 죽였어. 저는 숨을 삼켰어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 입술이 떨렸어요. 억울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자 제 입꼬리가 더 올라갔어요. 저도 모르게요. 웃음은 때로 방어였고 오늘은 신호였어요. 거짓이 흔들린다는 신호요. 장례식장 복도는 서늘했어요. 안치 실종 냉기가 발목을 후었고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더라고요. 그때였어요. 검은 정장 차림의 젊은 실무자, 정인수라고 했던가요? 그가 다급히 지나가다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어제 새벽에도 안치실 앞에 서성현. 그는 제 눈길을 마주치자 혀를 깨물듯 말끝을 삼켰어요. 누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 그 유족분. 헷갈렸네요. 그는 허둥지둥 사라졌어요. 저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 오래 남았어요. 어제 새벽
안치실 앞. 서성이다. 누구? 저는 부의금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글자가 됐어요. 살아있다. 누군가는 살아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도망치려 한다. 그때 장혜진이 제 조심스러운 손등 위에 손수건을 올려줬어요. 손수건은 하얀 면이었고 구겨진 자국이 잔잔한 바다처럼 펼쳐졌어요. 여기선 울지 말아요. 그는 지금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귀 속에 스며들었어요. 그 말이 나를 현재로 끌어올렸어요. 저는 그 손수건 위로 손을 덮었어요. 고마워요. 우리는 아주 짧게 서로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어요. 가늘게 떨리던 제 숨이 그 순간 조금 느려졌어요. 밤이 되자 장례식장의 공기에서 향이 변했어요. 사람들 발걸음이 줄고 바닥에 남은 발자국들이 서로 겹치더라고요.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봤어요. 누군가 제 뒤로 다가왔어요. 지금 멈추지 않을게.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밖에 비가 내리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 이마에 아주 짧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을 남겼어요. 번개 소리가 멀리서 울렸어요. 우리의 순결이 가까워졌지만 그 밤은 약속으로만 뜨거웠어요. 저는 제 손으로 그의 코트 소매를 살짝 잡았어요. 내가 틀린 게 아니었죠. 지금은 맞아요. 우리가 확인해요. 그는 현재형으로 말했어요. 그 현재가 저를 살렸어요. 다음 날 유언장 공개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앞에 앉아 고개를 꼿꼿이 들었고 옆엔 최다연이 앉아 있었어요. 다연은 검은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달았는데 표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된 사람 같았어요. 변호사라며 누군가 들어왔고 봉인된 봉투를 꺼냈어요. 유언장은 전부 손글씨였어요. 그건 태민의 획을 닮았지만 지나치게 닮았어요. 사람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글씨가 조금씩 흔들리는데 이건 연습장 같은 획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저는 힘줘 말했어요. 이 획 마지막에서 붓이 들리듯 빠져요. 모든 줄이 그래요. 태민은 평소 마지막 획을 눌렀어요. 늘 눌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쏘아붙였어요. 내가 뭘 알아? 글씨는 변하는 거야. 맞아요. 변해요.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다 똑같이 변하진 않아요. 저는 손가락으로 종이 뒤를 대고 살짝 문질렀어요. 피랍이 없었어요. 겉만 먹잇감처럼 도드라졌고 속은 비어 있었어요. 그때 다연이 억지로 웃었어요. 사람은 언젠가 돌아온다니까요. 돌아온다. 죽은 사람이 돌아온다. 그 말은 그녀의 속도가 앞서갔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혜진이 장례식장의 냉장고 전원 로그를 보여줬어요. 어떤 밤엔 전원이 꺼져 있었대요. 기록으로는 그렇지 않다고요. 숫자들이 겹치며 서로를 부정하고 있었어요. 이건 의도예요. 혜진이 말했어요. 어둠 속에서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시신을요? 무언가를 들였다가 내보내요. 그 말에 등골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안치실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을 떠올렸어요. 어제 새벽. 서성이다. 누구? 그 다음 날 오전 저는 부의금 명부를 다시 봤어요. 글씨는 비슷했고 가끔 어색하게 틀어놓은 글자들이 있었어요. 박의 획이 한 번은 기울고 한 번은 서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점을 찍는 속도는 모두 같았어요. 서두르다가 숨을 쉬는 속도가 같았어요. 같은 손이었어요. 누가 장례식에 손이 되어 모든 걸 지웠는지 그 손이 제 눈앞에서 떠다녔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툭 쳤어요. 너 그만해. 내가 우리를 망쳐. 저는 이미 망가졌었어요. 당신들 손에서요. 근데 오늘은 제가 웃어요. 저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제 말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과 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 눈물은 이제 흘러내리기 전에 뜨거워져서 증발하더라고요. 오후 작은 회의실에 보험사 팀장 한미라가 왔어요. 그는 원칙을 몸에 걸친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정황만으론 부족해요. 사실을 보여주세요. 혜진이 조용히 서류를 꺼냈어요. 같은 병원, 같은 장례 루트, 최근 몇 달 사이 의심스러운 사망건 3건. 사망 진단서의 병원 코드가 이상하게 반복됐고 담당 의사 서명이 모두 비슷한 구도로 흘렀어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명백한 프로토콜 위반이나 사망 후 활동 흔적 같은 것. 그 말에 저는 머리를 번쩍 들었어요. 사망일 이틀 뒤 결제 기록이 있으면요?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태미는 늘 같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어요. 카드를 긁을 때 왼손으로 지갑을 열고 오른손으로 카드를 건네면서 정작 사인은 왼손으로 했어요. 그 동작이 습관처럼 연결됐어요. 그 사람은 습관으로 살아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중얼이자 혜진이 제 얼굴을 봤어요. 걸음걸이도 습관이에요. 팔을 들 때 각도가 늘 같아요. 눈이 아니라 몸이 말해요. 그는 현재형으로 말했어요. 그 현재가 또 한 번째 어둠을 밝히더라고요. 그날 저녁 주차장에 비가 다시 내렸어요. 우리는 우산 아래 가까이 섰어요. 빗방울이 우산 끝에서 미끄러져 땅에 점점이 박혔어요. 내가 무서워요. 제가 말했어요. 지금은 내가 있어요. 그는 낮게 말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고 살며시 입맞춤을 나눴어요.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내게 닿았고 나의 숨결도 그에게 스며들었어요. 우리는 사랑의 열정에 불타오르기보단 진실을 붙잡는 뜨거움으로 떨렸어요. 그 밤 우리는 선을 지켰어요. 증거가 완성되면 그때 제가 속삭였어요. 그때 웃어요. 당신 웃음이 이번엔 세상을 울리지 않게.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서랍처럼 마음에 넣었어요. 다음 아침 작은 카페에서 혜진과 마주 앉았어요.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노트북을 제게 돌려 보여줬어요. 사망일 이틀 뒤 집에서 멀지 않은 잡화점 결제 기록이 있었어요. 카드 번호가 익숙했어요. 걸음걸이 분석 영상도 있었어요. 화면 속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유리문에 비친 자기 모습 앞에서 문을 3번 두드리듯 톡톡톡 손끝으로 유리 가장자리를 탁탁 치더라고요. 그건 태민의 습관이었어요. 집에 들어오기 전 문틀을 3번 두드리던 그 징그럽고 집요한 습관이었어요. 제 등줄기에 소름이 번졌어요. 살아있네. 저 사람은 살아있네. 그럼 이 장례는 누구의 죽음이었을까요? 저녁 무렵 시어머니의 방에서 우연히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2번째 유언장이었어요. 이건 피랍이 분명했어요. 회계 끝이 눌려 있었고 종이 뒷면에 점점이 눌린 숨이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재산의 향방은 전부 시어머니 한 사람에게 가 있었어요. 다연의 얼굴에 스치던 이상한 여유가 떠올랐어요. 그 둘은 서로 속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 다 같은 사람에게 속고 있었어요. 저는 종이를 접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거짓의 집은 방이 많네. 문마다 자물쇠가 다른데 열쇠는 한 개야. 그 열쇠를 저는 손끝 감각으로 찾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장례식장 계단참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발걸음이 멈췄어요. 혜진이 물 한 병을 내밀었어요. 오늘은 떨렸어요. 제가 말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는 제 손을 덮었고 우리는 이마를 아주 잠깐 맞댔어요. 눈을 감으니 바람 소리가 창가를 스쳤어요. 잠깐이었지만 그 평온이 저를 붙잡았어요. 내일 재연해요. 혜진이 말했어요. 무엇을요? 장례식. 영정, 조화, 명부까지 똑같이. 거울을 하나 더 만들면 거울 속 그림자는 스스로 걸어 나와요. 당신 전 남편은 자신의 흔적을 확인하러 와요. 습관은 비밀의 반죽이에요. 반죽은 열을 만나면 부풀어요. 그는 제 언어를 빵 굽는 말로 바꾸어 건네줬어요. 그게 어쩐지 고마웠어요. 그날 밤 저는 공방 앞에 잠깐 들렀어요. 불 꺼진 오븐을 바라보다가 문득 메모지를 붙였어요. 웃음은 누군가를 조롱하라고 난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아본 자에게 돌아오는 숨이에요. 제 글씨는 그날따라 뚜렷했어요. 회계 끝이 눌리다가 마지막에 아주 짧게 떴어요. 저도 변하더라고요.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만 변하진 않았어요. 저는 제가 저를 믿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정오 장례식장에 작은 소동이 있었어요. 최다연이 아이를 데려왔거든요. 아이 아빠의 마지막을 보여주겠다면서요. 그녀는 기자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시선을 굳혔어요. 이 아이는 카드예요. 그녀가 낮게 말했어요. 무슨 카드요? 제가 되물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우리 모두를 살릴 카드. 순간 저는 그 아이의 손을 봤어요. 작은 손에 묻은 잉크 자국이 눈에 밟혔어요. 누군가 서류에 손도장을 찍게 하려 했겠죠. 저는 등을 고추 세웠어요.
아이를 이용하지 마요. 그 말에 혜진이 제 옆에 섰어요. 한미라 팀장은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들이 전부 이어져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 복도 끝 CCTV 화면이 조용히 켜졌어요.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어제와 같은 손끝으로 문을 톡톡톡 두드렸어요. 저는 웃었어요. 이번 웃음은 분명했어요. 두려움 끝에서 나오는 웃음이었고 시작의 문턱에서 터지는 웃음이었어요. 왔네. 혜진이 말했어요. 왔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현재형으로요. 지금이어서요. 재연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장례식장의 유리문은 새로 닦아 반짝였고 영정은 어제와 같은 각도로 걸렸어요. 조화 리본의 글씨체까지 어제와 똑같이 준비했어요. 혜진은 직원들과 동선을 점검했고 보험사 팀장 한미라는 회색 코트를 입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는 검은 원피스 차림으로 영정 앞에 앉았어요. 내 몸 안 어딘가에서 오래된 공포가 불쑥 올라왔지만 웃음의 근육도 함께 깨어나더라고요. 이 웃음은 누굴 조롱하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아본 사람의 신호였어요. 정오를 조금 넘겼을 때였어요. 유리문이 열리고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문 앞을 톡톡톡 손끝으로 3번 두드렸어요. 제 심장이 그 박자에 맞춰 뛰었어요. 혜진이 숨을 고르며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지금 들어와요. 문이 열리고 남자는 잠깐 멈칫했어요. 익숙한 향수 냄새가 공기 속에서 얇게 번졌어요. 그가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어요. 태민아. 최다연의 손이 공중에서 굳었고 아이가 본능적으로 뒤로 숨었어요. 남자는 모자를 천천히 벗었어요.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졌지만 눈이 그 사람이었어요. 수천 번을 나를 내려다보던 침묵으로 압박하던 그 눈. 박태민. 저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그 떨림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살아남은 사람의 떨림이었어요. 왔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의 시선이 눈썹 끝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내가 부른 거야? 그는 낮게 지금처럼 말했어요. 아니요. 당신 습관이 불렀어요. 문을 3번 두드리는 그 촌스러운 습관. 혜진이 조용히 손짓하자 복도 끝 모니터가 켜졌어요. 며칠 전과 전날의 CCTV 화면이 차례로 재생됐어요. 같은 모자, 같은 걸음, 같은 손끝 톡톡톡. 기자 둘이 뒤편에서 숨을 죽였고 한미라 팀장이 단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망일 이틀 뒤 카드 결제 기록은 본인 사용입니까? 태민의 어깨가 아주 조금 경직됐어요. 증거예요? 지금 여기서 확인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비명처럼 외쳤어요. 너 살아 있었니? 내가 어떻게? 다연이 그녀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얼굴은 웃는데 눈동자는 얼음 같았어요. 어머니, 지금은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가 말해요. 유 원장 다시 보죠. 다연은 드라마 주인공처럼 봉투를 꺼내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 봉투는 우리가 이미 확인한 가짜 유 원장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그건 가짜예요. 피랍이 없어요. 획이 너무 모범적이에요. 연습장 같은 글씨죠. 증명해요. 다연이 이를 악물었어요. 증명은 이미 했어요. 진짜 유 원장은 시어머니 방 서랍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재산은 전부 시어머니에게였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간절함과 공포가 동시에 지나갔어요. 다연은 입술을 깨물었고 태민의 눈빛이 그제야 심연처럼 어두워졌어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결국 한 사람만 웃으려던 판.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못 웃었어요. 저만 빼고요. 한미라 팀장이 침착하게 말했다가 잠시 멈추더니 다시 현재형으로 정리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박태민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망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모든 절차는 정지합니다. 더불어 사망 후 활동 정황과 서류 위조 의혹은 공식 수사 요청을 진행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혜진이 앞에 나섰어요. 여기서 끝내요, 박태민 씨. 도망치는 건 운이 아니라 기술이었죠. 근데 기술은 기록이 남아요. 태민이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의 표정은 늘 그랬던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어요. 내가 이걸 원했니, 서진아? 내가 만든 거예요. 나는 알아본 거고요. 내가 웃더라. 영정 앞에서. 웃었어요. 거짓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서요. 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내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어. 그 울분의 화살은 예전 같았으면 내 심장을 꿰뚫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화살촉이 빠져 있었어요.
나는 그 화살을 손으로 움켜쥐고 부러뜨릴 수 있었어요. 나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그가 내게 다가오려던 찰나 출입문 쪽에서 경찰이 들어왔어요. 혜진이 손을 들어 안내했어요. 지금은 여기까지예요. 순간 다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어제 데려왔던 아이의 손을 갑자기 잡아 끌며 외쳤어요. 아이 아빠예요. 이 아이는 박태민 씨의 아들이에요.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공간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즉시 아이에게 시선을 맞추었어요. 괜찮아요. 혼자 아니에요. 한미라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를 방패로 세우면 안 됩니다. 짧은 침묵 끝에 준비해둔 간단한 확인으로 친자 아님이 드러났어요. 다연의 얼굴이 구겨지며 무너졌어요. 우린 살려고 했어요. 그 울음이 방 안을 스쳤지만 저는 아이만 바라봤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린 어른들이 정리해요. 소동이 잦아들었고 태미는 경찰과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며 그가 제게 낮게 뱉었어요. 내가 웃던 그 순간 내가 다시 살아났어.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아니요. 그날 당신은 죽었어요. 당신의 거짓만 남았고 오늘은 그 거짓도 떠나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무릎에서 힘이 풀렸어요. 계단참으로 비켜 앉아 혜진이 물 한 병을 제게 건넸어요. 손이 닿는 순간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끝났어요. 제가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지금은 한 곡에 넘었어요. 다음 곡에는 기록과 복구예요. 당신 삶을 되돌려 놓는 일. 그의 말이 현재형으로 비집고 들어와 제 가슴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조용한 복도에 햇빛이 한 줄기 들어왔어요. 먼지들이 빛 속에서 가늘게 떠올랐어요. 그 장면이 제겐 축복처럼 보였어요. 그날 저녁 공방으로 돌아왔어요. 불 꺼진 오븐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에 익은 스패툴라를 잡자 팔근 육의 기억이 제 등을 펴줬어요. 오븐에 불을 켰어요. 바람 소리와 함께 가스불이 퐁하고 붙었어요. 첫 시트에 버터 반죽을 올리고 온도를 맞췄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중얼이자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혜진이 문턱에 서 있었어요. 어두운 코트, 피곤한 눈, 그리고 조심스러운 미소. 올라오는 냄새가 좋아요. 버터가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저는 쪽집게로 작은 설탕 조각을 집어 올려 그에게 건넸어요. 맛봐요. 그는 씹으며 작게 웃었어요. 달아요. 오늘은 좀 더 달아도 되죠. 잠깐의 정적 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고 살며시 입맞춤을 나눴어요.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내게 닿았고 나의 숨결도 그에게 스며들었어요. 그 밤 억눌렀던 마음이 한순간에 타올랐지만 우리는 경계를 서둘러 넘지 않았어요. 오븐의 타이머가 멀리서 맑게 울렸어요. 다음 빵이 구워지면 우리 답을 써요. 그가 속삭였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이머 소리는 우리에게 새 삶의 시작처럼 들렸어요. 다음 날부터가 진짜였어요. 경찰 조사, 보험사의 절차, 장례식장 실무자들의 진술이 꼬리를 물었어요. 정인수는 처음엔 입을 다물었지만 며칠 뒤 결국 울면서 말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누군가가 거래를 제안했어요. 사망 진단서, 냉장고 전원, 유언장 다 단계별로 나눠서요. 저는 맨 마지막 버튼만 눌렀어요. 그의 마지막 버튼이 많은 것들을 움직였다는 걸 그는 나중에야 알았대요. 저는 그에게 당신도 이제부터 다른 버튼을 누르자고 말했어요. 진실을 켜는 버튼. 기록을 살리는 버튼. 그 말이 거창해 보였지만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오늘부터 다른 선택을 누르는 일.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집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오후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엉켜 있었어요. 나 잘못했어. 내가 틀리다고만 생각했어. 내가 웃던 그날 난 내가 악하다 생각했는데 실은 내가.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나도 아픈 시절이 길었어요. 그 길이가 길어서 상대의 사과가 작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말했어요. 지금은 서로 살아야 해요. 어머니도. 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오늘부터 다른 버튼을 누르면요. 우리는 잠깐 울었어요.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기를 울렸어요. 며칠 후 한미라 팀장이 공방에 들렀어요. 정리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록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그 기록에 제 웃음도 들어 있을까요? 들어갑니다.
그 웃음은 조롱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어요. 혜진과 저는 공방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늦은 오후 햇빛이 담벼락을 스치며 길게 늘어졌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맞았어요. 다만 기록이 늦었을 뿐. 그는 내 손을 감싸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멈추지 않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아주 짧게 입맞춤을 나눴고 서로의 숨결이 따뜻하게 스며들었어요. 그 짧은 입맞춤이 길게 남았어요. 그 길이만큼 나의 오래된 밤도 물러났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문 앞에 작은 메모를 다시 붙였어요. 웃음은 누군가를 비웃으라고 난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아본 자에게 돌아오는 숨이에요. 버터 냄새가 골목을 채웠고 사람들 발걸음이 하나둘 멈추었어요. 누군가 문을 톡톡톡 두드렸어요. 저는 그 소리에 미소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번에 3번 두드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환영이었어요. 며칠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경찰은 보험사와 공조했고 장례식장 관계자와 병원 기록까지 모조리 뒤졌어요. 저는 다시 공방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몸 한쪽은 장례식장의 냄새와 싸우고 있었어요. 정인수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 경찰서에서 그는 울먹이며 털어놓았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거래를 제안했어요. 사망진단서 조작, 냉장고 전원 기록 조작 전 마지막 버튼만 눌렀어요. 다 단계별로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말에 경찰은 한 장 한 장 조직도를 그리듯 수첩에 적었어요. 시어머니도 다연도 태민도 모두 각자의 욕망에 눈이 멀어 얽혀 있었던 거였어요. 최다연은 구속 전 마지막으로 저를 불렀어요. 유치장 면회실에서 마른 손으로 쇠창살을 붙잡고 있었어요. 난 살고 싶었어. 태민이 날 버릴까 두려웠어. 그 아이 내 아들이 아니었어. 그래도 나한텐 마지막 희망이었어. 그녀의 얼굴은 무너져 있었어요. 저는 오래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누구나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다연은 눈을 감았고 눈물이 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거의 집 밖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흰머리가 더 늘어 있었고 눈 밑은 꺼져 있었어요. 서진아, 나 이제 다 잃었어. 근데 내 말이 맞았어. 내 웃음이 내 귀를 때렸어.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해줬어.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얼굴은 한때 저를 괴롭혔던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무너진 인간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니도 지금부터는 다르게 웃을 수 있어요.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제 마음속 억울함이 조금은 풀려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공방이 다시 북적였어요. 버터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고 아이들이 창가에 매달려 빵이 구워지는 걸 구경했어요. 어느 오후 혜진이 공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표정이 한결 부드러웠어요. 이제 정리됐어요. 기록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내 웃음도 기록됐을까요? 그는 웃었어요. 당연하죠. 그 웃음은 조롱이 아니라 확신이었으니까. 우리는 공방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늦은 햇살이 담벼락을 스치며 길게 드리웠고 바람은 설탕 가루처럼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혜진이 제 손을 감싸며 낮게 속삭였어요. 이제 멈추지 않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아주 짧게 입맞춤을 나눴고 서로의 숨결이 따뜻하게 스며들었어요. 그 짧은 순간이 오래도록 제 안에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공방 문 앞에 작은 메모를 붙였어요. 웃음은 누군가를 비웃으라고 난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아본 자에게 돌아오는 숨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문을 톡톡톡 3번 두드렸어요.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환영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웃으며 문을 열었어요.